자, 그럼 그 덧셈이 DSR2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찾아봅시다. 그래서 DSR2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을 때에는 아까 얘기한 SR의 경우에 있어서 SR과 DSR 사이를 자, SR에서는 에너지 토탈이라고 하는 친구가 에너지 1 더하기 에너지 2예요. 자, 근데 요것에 대응되는 DSR에서의 에너지를 전부 소문자로 씁시다. 아까처럼. 그럼 얘는 입실론 2가 되고 얘는 뭐가 돼요? 입실론 토탈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입실론 토탈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쪽에서는 입실론 1 더하기 입실론 2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왜? DSR 테오리에서는 프랑크 에너지가 최대니까 프랑크 에너지 더하기 something은 프랑크 에너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DSR에서는 에너지 토탈이 뭐가 돼야 된다? 어떤 에너지 1에다가 에너지 2를 DSR답게 더하는 이러한 개념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우리가 아까 이 에너지, 그러니까 싱글 에너지라고,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아까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바로 1 마이너스 카파분의 입실론하고, 그죠? 그리고 스몰 입실론. 이것이 대문자 P0였고, 이것이 소문자 P0, 오케이? 이런 식의 관계식이 있었던.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잠시 F 입실론이라는 이런 입실론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DSR을 딴 걸 썼으면 저 함수가 달라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DSR이 하나로만 픽스만 될 수 있어도 테오리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논문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막 DSR1 갖고 논문 쓰고 DSR2 갖고 논문 쓰고 또는 나는 DSR3를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논문 쓰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로 확정되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매핑을 갖다가 라지 F라는 매핑으로 생각을 하면은 요 에너지 보존 법칙, 초등학생 에너지 보존 법칙은 DSR 필로소피에서는 결국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뭐가 돼요? 요거를 루트를 집어넣어서 정리합시다. 편의상. 그럼 뭐가 되냐면은 루트의 F의 에너지의 토탈은 루트의 F의 입실론 1, 루트의 F의 입실론 2. 이런 형태로서 주어진다는 거죠. 굳이 루트 쓸 필요 없다. 그냥 합시다. 왜 루트를 써? 자, 이러한 형태로서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맵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최근에 바로 이 속칭 얘기하는 이 파프라는 사람의 수학자에 의해서 등장한 슈도 덧셈의 기본 정의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에너지 토탈은 F의 인버스에 가로 열고 F의 입실론 1 더하기 F의 입실론 2라고 하는 이러한 릴레이션십을 만족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즉 어떤 주어진 어떤 스무드 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되는 것을 우리는 입실론 1 플러스 F라는 맵에 대한 새로운 변형 덧셈 입실론 2. 아인슈타인 덧셈도 바로 이 표현이에요. 하진 않겠지만 아인슈타인 덧셈은 아마 탄젠트 인버스인가 아마 그걸 써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탄젠트 하이퍼볼인 어찌됐든 이런 형태. 그럼 얘는 이런 F라는 맵은 0을 0으로 보내는 매핑이야. 그죠? 0이면 0. 즉 원점을 인베리언트하게 만든. 그러다 보니까 항등원은 0이 될 거고요. 그죠? 여건도 잘 존재하고 교환법칙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덧셈이 갖고 있는 모든 프로퍼티를 다 그대로 유전받았는데 변형만 됐어. 자, 그러니까 이러한 덧셈을 자, 그러니까 이러한 덧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만들려면은 F 입실론에 대한 인버스 오퍼레이션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fx라고 하는 친구가 x 나누기 1-x 나누기 카파 지금 이런 식으로 주어졌나요? 그죠? DSR
자, 아까 얘기한 대로 DSR1에 대해서는 그냥 다 호목으로 할게요. 그러면 얘 역함수를 구한다. 얘 역함수는 F 인버스 X는 X의 1 플러스 카파분의 X. 역함수는 여러분들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역함수 있고 얘가 있으니까 결국 에너지 1 플러스 F 더 셈 에너지 2라고 하는 이 친구는 F 인버스에다가 X를 뭘 집어넣어야 된다? 얘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입실론 1 나누기 1 마이너스 카파분의 입실론 1 입실론 2 나누기 1 마이너스 카파분의 입실론 2. 자, 그런데 이것이 F 인버스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1 마이너스 카파분의 입실론 1분의 입실론 1 더하기 입실론 2 1 마이너스 카파분의 입실론 2 1 플러스 카파분의 1하고 1 마이너스 카파분의 입실론 1분의 입실론 1 1 마이너스 카파분의 입실론 2분의 입실론 2 이것이 바로 입실론 1과 입실론 2의 바로 DSR 덧셈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덧셈이 나왔다라는 얘기.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트리플리 스페셜 레레티비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최대값이 존재하는 또 다른 하나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트리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더 많은 그런 것들이 자, 우리가 프랑크 스케일을 뭐 처음에 그 시작을 해가지고 DSR을 갖다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이러한 새로운 덧셈이 둘 중에 하나가 카파면은 프랑크면은 아무거나 에너지를 더해도 프랑크 에너지가 나오느냐? 즉 다시 말해서 카파라는 친구에다가 E2라는 이미 에너지를 더해도 프랑크 에너지가 나오느냐? 그러면 E1 자리에다가 카파만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1 플러스 카파분의 1. 아,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극한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좀 변형시킵시다.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물론 여기다 대입해서 극한을 시켜도 돼요. 근데 입실론 1에다가 지금 카파를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로 처리해서 로피탈의 정리를 써야 되거든. 그게 불편하니까 이 덧셈을 어떻게 고쳤을 수 있냐면 양변에 요놈을 곱해버려. 오케이? 그러면은 입실론 1에 1 마이너스 카파분의 E2 입실론 2에 1 마이너스 카파분의 E1 요놈 곱한다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카파분의 E1 1 마이너스 카파분의 E2 플러스 카파분의 1 하고 가로 열고 E1 1 마이너스 카파분의 E2 더하기 E2 1 마이너스 카파분의 E1 오케이? 이렇게 되나요?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소위 카파 더하기 DSR 덧셈 E2를 해봅시다. 그러면 로피탈의 정리 안 쓰고 계산이 돼요. 그래서 임의의 E2에 대해서 E1 자리에다 카파를 집어넣어보면 E1 자리에 카파 집어넣으니까 얘가 0 되죠. 그죠? 따라서 그리고 E1 자리에 여기 카파하고 1 마이너스 카파분의 E2 여기 E1에다 카파 집어넣으면 요거 0 되고 E1이 카파니까 요거 0 되고 요건 살아남죠. 카파분의 1하고 E1에 1 마이너스 카파 요게 카파라고 그랬지. 카파 E2 얘는 사라지고 오케이? 그래서 얘랑 사라지고 나면은 이 결과는 카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카파라는 프랑크 에너지라고 하는 에너지에서의 최대값에다가 에너지 세상에서의 최대값에다가 어떤 에너지를 더해도 붙여도 어떤 에너지를 더하려고 하도 결국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결국 DSR 세어리에서는 연력학도 엄청나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시스템이 내부 에너지가 만약에 프랑크 에너지다 카파를 갖고 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얘는 열을 받아도 그 내부 에너지. 어떤 걸 받아도. 또 심지어는 뺄셈을 해도 그놈 그자는.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도 그 프랑크 에너지라는. 그럼 과연 프랑크 에너지가 최대값이고 프랑크 에너지가 존재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믿는 쪽과 안 믿는 쪽이 있죠. 아인슈타인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DSR의 옹호자들은 있다. 빛이 최대값이 있듯이 에너지 스케일에서도 최대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이론을 만들었을 때도 반반 나뉘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빛의 최대값이 있다? 아니야, 뉴턴이 틀릴 리가 없어. 빛이 무슨 최대값이 있어? 속도는 무한대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졌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 두 파 중에 누가 우세했는지는 이제 역사를 훑어봐야 되는데 아마 초창기는 뉴턴파가 더 많지 않았겠느냐. 그럼 지금과 같이 DSR이 지금 인기가 지금 아직은 없는 주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유니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기본을 갖다가 생각을 해서 한다면은 실제로 그때 얘기한 대로 이 DSR1과 DS2를 만든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되고 저 정도의 이론을 만들면 일단 교수 되는 거는 보장된 거죠. 어디서든지 간에. 논문 인용 횟수도 굉장히 많아졌고.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뭐 유니파이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원리를 집어넣어서 하나로 통일한다든가 아니면 DS1은 틀렸어. DSR2가 옳아. 이렇게 재판부에 판결을 내린다든가 하게 되면 또 위대한 논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